뉴욕 증시 및 글로벌 뉴스 앤 이슈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가 플러스 1.76%, 나스닥은 플러스 3.33%, S&P 500은 플러스 2.47%의 상승이 나왔는데, 미국 상무부가 4월 개인 소비 지출,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2개월 연속 하락이 나왔고, 특히 예상치보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다시 한 번 더 월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이 5월달에 20년 만에 이제 빅스텝 0.50%의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6월달에도 확실시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2개월 동안 1%는 올리는데 물가가 안 잡히는 게 약간 이상해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연준에서 연준 총재들이 나왔던 인플레이션 속도론, 그러니까 빅스텝을 하던 자이언트 스텝을 하던 8월 이후에 지금 5월달, 6월달 빅스텝 한 다음에 7, 8월은 조금 지켜보고 물가가 잡히면은 베이비 스텝 0.25%의 금리 인상 하든지 지켜보면서 하자라는 이런 주장이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물가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전쟁이 뭐 아직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스죠. 이 악재의 기본적인 재료는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제어하기 위한 연준의 이런 도구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성장주들이 같이 오를 필요는 없거든요. 뭐 소비재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경제 이제 이 성장률을 담당하는 이제 뭐 중장비 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탄력이 탄력만 나와야 되는데 성장주까지 같이 올랐다는 거는 물가가 좀 잡히고 있지 않나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선물지수인데 국제유가는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번 주 30일 날 이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 헝가리가 계속적으로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많은 유럽 국가들은 경제력이 나쁘지 않고 특히 뭐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를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지금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석유랑 천연가스 의존도가 30%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력을 증설한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로 정책을 노선을 바꾼다든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탈리아라든가 헝가리 이렇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에너지 정책을 노선을 바꾸기가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이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이 원유 수입을 금지를 하게 되면은 2022년도에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0%에서 제로 성장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GDP 대비 에너지에 대한 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인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한순간에 끊어버린다? 이게 굉장히 힘들죠. 물론 뭐 점진적인 이제 하락이긴 하지만 연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랑 이탈리아가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입장 자체가 제재를 하지 말고 이제 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휴전을 촉구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제 전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전 계획서를 이 러시아에 전달도 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30일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탈리아와 헝가리의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상회담에서 금수 조치를 하려면은 이 전원 모든 국가들이 유럽연합 국가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한 표라도 반대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헝가리가 반대했기 때문에 동의가 되지 않았던 거고 근데 이번에 이탈리아까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에너지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금수 조치가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나올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게 아니 미국이 뭐 지원해줄게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헝가리와 이탈리아가 찬성한다면은 이 유가에 대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WTI 기준 110달러, 브렌트도 계속 110달러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유 휘발유 다 2,000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금수 조치하지 말고 휴전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30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재료가 나오는지를 보고 만약에 금수 조치가 된다면은 이제 뭐 에너지 LPG 업종들이 탄력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업종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이제 원숭이 두창 이슈죠.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
전 세계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지금 계속 아는 중남미도 뚫리고 지금 원래 맨 처음에 15개 국가에서 19개 국가에서 지금 거의 30개 국가까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WHO에서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질병 아니다. 백신 보유하고 있다. 일반인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 원숭이 두창의 치사율입니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지금 1%에서 10%예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코로나는 이 뭐 60대에서 80대를 제외하고는 치사율이 0%대예요. 0.2%대입니다. 0.2%대.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에 경고하는 이유가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또 어떤 이 백신의 항체를 가진 정말 슈퍼 바이러스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숭이 두창 계속적으로 관련 테마주들 지난주 금요일도 우리 녹시자 MS가 상한가를 갔죠. 가능성밖에 없는 이유가 한번 우리가 자라보고 놀라간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한번 되었잖아요. 팬데믹에. 팬데믹 터질 때도 WHO가 저렇게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산될 거 아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동안 셧다운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테마주가 왜 가느냐? 지금 정부는 원숭이 두창 백신, 우리 천연두 백신 3,500만 회를 보유하고 있다. 3,500만 명분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백신이 현재 1, 2세대입니다. 맞으면 엄청 아픈 백신, 옛날 백신이에요. 정말 만든 지 옛날 백신. 맞으면 엄청 아픈 백신이고 이게 지금 거의 10대 정도는 안 맞았을 거죠. 안 맞았기 때문에 백신 안 맞은 인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그쪽에서부터 이제 천연두가 종식을 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80년대 이상은 안 맞았을 겁니다. 저도 맞았던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프고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백신 부작용으로 해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료를 하고 접종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확산이 됐다가 변종까지 생겨버린다? 요거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원숭이 두창 관련된 업종들의 탄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뉴스가 계속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뉴스가 계속 때리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예전에 이거 시젠, 휴마시스 이런 것처럼 한번 크게 터지는 거 아니야? 사실 저희도 미코바이오메드랑 엠녹스차메스랑 다 공략했잖아요. 바멘시안이랑. 그런 것처럼 실제로 원숭이 두창 백신이 이 관련된 업종들의 뉴스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아시아권에 지금은 유럽인데 지금 중남미까지 퍼졌죠. 아시아권에 터지는 순간 우리나라는 무조건 들어와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사실 원숭이 두창이란 게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긴 하지만 정말 근거리에서 이 타액이 전환되지 않으면 그게 전염이 안 되는데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이 안 된다.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거 변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굉장히 주목을 가지고 있는 점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22년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테마를 지금 우리는 잡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테마, 제가 3가지 정도 테마를 준비했는데, 자, 북한이 핵실험 이제 마지막 뚜껑만 남았다, 버튼만 전선 연결만 남았다고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케이블 연결만 남았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이 2018년도 이후에 지금 그걸 안 했어요. 핵실험에 대한 그 논의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 정책을 펼쳤기 때문인데 지금 여기 윤석열 정부는 완벽하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 북한의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인도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했는데 완전히 북한이 쌩깠습니다. 완전히 미친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탄력이 아니죠. 뉴스가 나온다면은 정말 핵실험을 한다? 그럼 방위산업 테마주들 4년 만에 서름을 돌릴 수 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한일단조다. 한일단조. 왜냐면은 핵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드 배치 같은 걸 하겠죠. 정부에서 다시. 사드 배치라든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우리 방어용 이제 미사일 지을 거야. 우리 방어용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늘릴 거야. 라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단조 관련된 종목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위산업대 업종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핵실험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하게 된다면은 관련된 테마주를 우리는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중간에 뉴욕 증시랑 뭐 최근에 강력한 재료가 나왔고 2분기, 3, 4분기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뉴스 이슈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30일날 원유 제재를 하느냐, 금수 조치를 하느냐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석유 도착 너무 확산 심하다, 아시아권으로 확산이 되는지 가장 중요하고, 북한의 핵실험, 요 테마 세 개를 꼭 여러분들은 주의를 하시고 관심 넣어 가셔야 된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관련 두창 관련된 업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은 사실은 우리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 두 개죠. 두 개의 이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잘 대응했다가 좋은 이슈가 나오면 바로바로 지금 어쩔 수 없이 테마 장세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략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 듣고 계시죠? 잘 듣고 계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지 저희가 갑자기 추천주고, 왜 갑자기 추천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내 쉬지 않고 장전 시간, 마감 시간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거 공략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어떤 종목들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테마 공략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하세요를 했는데 같이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같이 준비해 놓으셔서 큰 폭의 상승 종목을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잘 잡아야 돼요. 지금 하반기 때 진짜 한번 테마 잘 잡아서 끝장나는 수익 한번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